예, 금요일인데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기대감은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었고요. 이제 3,000포인트 넘는 거는 사실은 기정사실이죠. 빼따꼼뿔리,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후에 우리는 시장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금요일이어서요. 다음 주 전략들을 세워야 되고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이런 국기 문양들이 나와 있는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는 거죠.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시장 전략 세우는 메가사이클 시간입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3천은 비교적 가볍게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인데요. 네, 시장 흐름들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보면서 이슈별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동 전쟁에 따른 흐름들이 그렇게 뭔가 확전이 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좀 리스크로 남아 있는 흐름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더 확산이 되면서 유가를 건드리면서 이렇게 악화일로로 갈 가능성 아니면 어쨌든 협상 쪽으로 갈 가능성. 일단 두 가지를 보시면 되죠. 유가를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도 1% 오르고 5일 동안 5% 올랐어요.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 간에 마무리가 될 건데 이란하고 대충 양보하는 게 아니고 컴프로마이즈를 하더라도 협상을 하더라도 이란이 항복하는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진짜 벙커버스터를 해가지고 하든지 시간의 이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주가가 올랐고 유가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럼 유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시 과거랑 다르게 이제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이란 편을 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란이 특별히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 트럼프는 이제 옵션을 갖고 있죠. 협상을 해갖고 하든지 아니면 치든지 양면 전략을 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이거 일파만파 될 가능성은 그래서 이란이 뭔가 크게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미국의 중동에 있는 자산을 건드린다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장은 믿는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두고 싶습니다. 네. 자료 준비하신 것 가운데 어쨌든 트럼프의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이제 유가가 핵심인데 유가 시나리오 차트가 있는 게 유가가 여기서 급등각으로 가면서 이렇게 막 위험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현재 이란이 제한적인 보복으로 했을 때는 유가는 $80 이상 못 갈 것 같고요. 시나리오 1이고 현재 시나리오 1은 긴장 고조된 상태인데 확산이 안 되는 거. 주가에는 그 반영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90불 갈까? 그러면 걱정인 거죠. 90불 간다는 건 전제가 뭐냐면 이란이 중동에 미국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직 개선이 못하고 있죠. 그럴 힘이 없어요. 만약에 90불 넘어서 100불 간다면 중동 지역에 있는 산유 인프라를,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는 거죠. 이거 역시 이란이 취할 수 있는 현재 옵션이 아닌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난 60년 동안 말만 나왔지 한 번도 못했죠. 일파만파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우리 중동 전쟁 한 50년 전에는 미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게 전체 수입의 80%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 자극한다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수입하는 거에 중동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12%밖에 안 됩니다. 임팩트가 별로 없고 혹시라도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셰일 업체 같은 그 미국의 증산할 모멘텀이 더 세지기 때문에 과거랑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에 관한 시각들 본부장님 얘기 들었고요. 다음 금리 얘기도 하죠. 미국 FOMC가 끝났습니다. 금리 자체는 동결이었고 다소적인 매파적인 발언이나 이제 내년의 금리나 그 횟수가 좀 줄었고요. 네네. 트럼프는 계속해서 제롬 파월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나 FOMC 얘기들은 역시 이것도 우리 시장 지금 우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나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죠. 이게 만약에 분명히 뚜렷하게 부정적이었으면 한국에 영향을 다소나마 줬을 겁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중립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없었고 하나는 높아졌는데 액션은 없었죠. 금리 인하 안 했습니다. 근데 예상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점도표도 변화 없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의외이죠. 근데 점도표는 변화 안 했습니다만 그 인플레 전망이랄까 경제 전망에서는 인플레는 높였고 경제 전망은 낮추고 그 점도표는 변화 없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7명이나 나왔다는 점은 경계 포인트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관세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 액션 취하겠다. 그건 다음 달, 다다음 달로 미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가들이 이 어떤 그 코멘트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다 발을 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중립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에 따른 유가의 변화들, 그다음에 FOMC 금리 정책, 관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사실 대외 변수가 상존해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국내 증시의 정책 모멘텀, 수급, 국내 증시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 거기에 주목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뭐죠? 지난 2개월 동안의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거였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 볼까요? 첫 번째, 채찍을 들었죠. 4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다 된 건 아니지만 나온 게. 그다음에 이사회 책임 강화 주주에 대해서 그게 채찍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당근은 아직 조금 더 얘기가 돼야 되지만 그래 나온 얘기가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기조, 배당소득 분리과세 쪽으로 가는 것까지 2단계까지 주가는 반영이 돼 있어요. 3단계는 남아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요거까지 반영되면 주가가 다 반영되는 건데 기업들이 그러면 이러한 채찍과 당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고 지주사 구조 개편하고 뭐 필요 없는 자산을 정리하고 이런 액션들을 기업별로 해나가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반영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5%는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뭐 묻지 않고 올라가는 모든 게 지주면 지주, 증권이면 증권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레벨로 일단 상승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경계감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봐야죠. 3단계 실행까지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장에서 손을 놓기는 어렵고 아직 더 남았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준비한 이슈도 그렇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뷰를 먼저 좀 여쭤봤었고요. 또 이슈 보면서 얘기할게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인데요. 사실은 기존에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이 강력했었고 또 치고 나오는 게 어쨌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소부장도 움직이셨고요.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가지는 못하는데 반도체는 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세 지속 아니면 네, 삼성전자도 참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도 아직은 미국의 동종 기업인 마이크론하고도 괴리가 있고요.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살아 있고 그 다음에 HBM이나 GPU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오라클 모든 회사들이 가리키는 것이 한국의 퓨어 플레이로서는 하이닉스만한 게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요, 그 올해 이익에 대한 전망을 애널리스트 평균을 했을 때 6배를 이제 막 넘은 상태에 불과합니다. versus 비교했을 때 마이크론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침에 실적 발표되는데 그때 발표되는 게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아마 현재 주가는 PER의 11배 가까이 될 겁니다. 마이크론이. 네, 그러면 우리가 6점 한 몇 배라고 보면은 11배 대비해서 괴리가 많이 나네요. 네. 항상 괴리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죠. 볼 수 네. 있지만은 그래서 최소한 7, 8배는 간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어닝이 이익이 지금 전방이 혹시라도 나중에 내려가는 걸 감안해서 7배만 적용해도 28만 원. 혹시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마이크론이 실적이 발표되기 다음 주 수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전까지 주가가 너무 단기에 올라가면 마이크론은 바닥에서 더블로 올랐거든요. 그거에 따른 같이 동반 어떤 그 이익 실현의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되는데 좀 길게 보시는 분이라면 그동안 많이 이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빨리 차익 실현을 아실 필요는 아직은 없고 분기점은 마이크론 실적 나오는 목요일 아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는 7월 초까지는 좀 큰 흐름에 어떤 즐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이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 삼성도 올라는 갈 텐데 그 폭은 여전히 조금 미미한 것이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거를 좀 딛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어떤 흐름, 주도권은 여전히 HBM 중심입니까? 전략을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 밑에 소부장을 까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또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다른 것들도 주목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있나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하이닉스가 대장주라는 거는 다 아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관련되는 소부장주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는 소부장주라고 무조건 살 게 아니고
실적을 보셔야 돼요. 2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하이닉스가 중점이 되고 나머지 주가가 그렇게 바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 관련되는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테크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리노공업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이라는 게 내년까지 괜찮다고 본다면 10%, 15% 이런 식으로 한 10번 정도의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 못 간다는데 삼성전자 못 가는데 HP 말고도 삼성전자가 요즘에 다시 투자를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 장비 업체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삼성에 관련되는 장비 업체들도 많이 내려갈 때는 이거는 삼성 관련되는 무조건 버리는 거야 이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하면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시각과 기대가 좋다는 거죠.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전략들이 좀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다음은 이제 시장에 관한 질문들. 앞서 제가 이제 선질문을 좀 했습니다만, 네.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가고 있고요. 미국 주식도 올랐지만 미국 주식은 약간 좀 슬로우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뭐 글로벌 포함해서 혹은 한국 증시만을 볼 때 포트 전략 다음 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네,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화 강세하고 상법 개정이라는 이슈가 아직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이 좀 유리할 것 같죠. 외국인이 패시브 자금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아직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한 5조, 7조 산 거니까 아직은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대형주 중심으로 랠리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요. 네. 근데 만약에 관세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만사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미국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그동안 주춤한 이유가 그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공통점의 AI 반도체를 제외한 시장과 시장을 본다면은 여러 가지 관세 매크로 이슈가 해결되면은 미국 쪽으로 좀 많이 주시고요. 해결이 잘 안 되고 지금처럼 해결이 안 되고 애매모호한 매크로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한국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갖고 4대 6, 6대 4가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매크로 상황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지 여부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더 훨씬 관심이 많은 거는 국내 주식이니까요. 한국 증시로 압축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좋게 보시는 섹터들 오늘 준비한 종목 볼 텐데 단기적인 관심 종목 전에 그러면 지금 집중해야 될 섹터는 어떤 거죠? 국내 증시? 일단 AI죠. AI? 한국이건 미국이건 AI면 AI. 반도체 들어갈 거예요. 반도체인데 이제 하이닉스가 원탑입니다. 네. 원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지금 주가가 됐죠. 근데 주가가 좀 미리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젠 네이버 같은 거. 네. 예. 네이버나 하이닉스나 지난 2개월 반 동안 상승률이 똑같습니다. 네이버가 엊그저께 이틀 동안 올라서. 그래서 대등한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네이버나 하이닉스나 대등한데 아주 단기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치중돼 있을 수 있는 거죠. AI에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인데 오늘은 이익 실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네. 다른 것들이 못 가는 종목들이 오르면서 갔기 때문에 전력기기에 이익 실현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많이 빠지면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 비슷하게 되면은 어쨌든 거래량이 늡니다. 그렇죠?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은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고 하반기 되면서 그 증권주에 대해서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딜에 대한 개념과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증권주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권주 어텐션 하시고 그다음에 실적 좋고 그다음에 중국이 턴어라운드 됐을 때의 모멘텀이 중국도 애딩되는 화장품까지 그래서 AI 증권 화장품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이제 섹터에 관한 얘기들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를 보면서 또 좀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을 준비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종목이 2개 있네요. 네. 산일전기하고 산일전기가 가장 중요하고 APR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은 뭐냐면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빨리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종목을 봤죠. 어저께 많이 올라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ER 개념에서 아마도 ROE 측면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아마 그 효성중공업, 뭐 현대일렉트릭,
보다도 포텐셜은 더 높다고 봅니다. 전력기기 쪽에서 예, 산일전기. 맞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어저께. 그래서 오늘 조정 봤는데 눌림목이 있을 때 한번 접근하시면은 여전히 미국 지역의 65%의 노출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고요. 갖고 계신 분은 일부 이익 실현도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기회일 수 있고, 두 번째 APR은 오늘 화장품은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이 엄청 강세이고 예. 커스맥스도 강세이고 한데요. 그 APR은 미리 올랐습니다. 미리 올랐기 때문에 여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분기 실적이나 그다음에 그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의 오프 매장 쪽으로의 성장률이 본격화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역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련에 너무 빨리 도전할 수 없고, 올해 하반기 내년 실적이 올라가면서 계단식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관심주까지 김장렬 본부장님이랑 살펴봤고요. 월요일 날 스페셜리스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시는데요. 그러게요. 미중 간의 협상은 2차가 해서 이제 뭐 히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고 뭐 유학생들 풀어준다고 했는데 끝난 건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또 아닌 흐름들인데요. 사실 중동 문제 이게 이제 묻혀가지고 미중 간 얘기는 많이 얘기 안 하는데, 히터를 포함해서 미중 간의 관계들 또 뭐 중동된 관련된 얘기까지도 좀 월요일 날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주말 사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변화를 반영해서 월요일 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를 내다보는 전략들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